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 중인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승용입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하는 역사전쟁에 후원을 해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충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청년 시절부터 4.19로 퇴진하시기까지의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담은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과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시리즈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국민에 대한 역사 교육 작업을 드디어 착수하였습니다. 1시간 30분짜리 동영상이 총 16편 제작될 예정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조선 말기의 생활상, 한성 감옥에서의 활동사항들, 또 미국 선교사들과의 교제, 미국의 특사로 파견되었던 그 경험과 내용들, 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내용, 해방 종국에서 좌익들과의 벌여왔던 혈투, 대구의 10월 폭동, 제주 4.3 공산 폭동,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드는 내용,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유엔에서의 승인 과정, 6.25 전쟁, 그리고 4.19로 하야하실 때까지의 내용이 전부 담기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PPT를 넘기면서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이야기를 전개하게 될 것이며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준에 맞추어서 전 국민 누구든지 보아서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잘 모르거나 혹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부모님들께서도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하실 수 있게끔 배려를 하였습니다. 해외교포 3세, 4세도 유튜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 공부를 하고 한국어가 능통한 외국인들 역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산 한류에 이어서 역사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74년 김일성의 비밀교시에 따라 공산주의 교육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전국의 약 6만여 개의 교회들에서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과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공부하게 된다면 인구의 대략 3분의 1인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영상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공작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비밀 공작에 준하는 일들을 공개적으로 동영상과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은 해야 될 기구가, 해야 될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은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진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라도 역사전쟁 비밀 공작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영화 탐나의 범을 제작한 대한역사문화원에서 같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약 2달 후부터 저희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유튜브에 올려놓고 두고두고 보시면서 역사 공부를 하시고 또 널리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월 1만원씩 정기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90여 명 되시는데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데 동참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 1000명만 월 1만원씩 정기 후원을 해주시더라도 저희들이 이 작업을 우리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지만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강호에 숨어있는 고수들을 모시고 다양하고 깊은 내용들을 들어보는
아주 뜻깊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이 좌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미 가려져 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은요,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에 매우 위험한 징조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분석을 하게 되면 국제 정세를 오판하게 되고 또 조선 말기처럼 망국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월정기 CMS 후원 1000명 그 이상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후원이 1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변화될 것입니다. 변혁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을 이 순간에 바꾸지 않는다면,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역사를 모르는 자, 그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역사를 바로하는 자 앞에서는 그 미래의 역사가 탄탄한 대로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현재 러시아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경보병 여단 25,000여 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용병으로 투입을 하고 북에게 식량과 러시아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다.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다고 하죠. 사실은 이 얘기는 제가 아마 제일 먼저 했었을 거예요. 저희 그 북에 있는 우리 공작관 TV를 애청하시는 우리 공작 요원들이 이미 먹고 살기 위해서 북한 군인들, 이때는요 제대한 군인들까지 포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해서 몇만 명이 월 10,000명 단위로 지금 이미 러시아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벌써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의 경보병 여단 중심으로 해서 간다고 하는 얘기는, 북의 경보병 여단이 어떠한 부대입니까? 이 경보병 여단은요,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특전사, 우리 해군의 특수전 여단 UDT SEAL팀과 같이 매우 전투력이 왕성한 특수부대가 되겠는데, 이러한 인원이 25,000명씩 간다. 또 매월 10,000명씩 러시아로 가고 있다.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요. 자,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한 팀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크라이나에게 적극적으로 무기 제공을 하는 것을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 6.25 전쟁 당시에 미국과 유럽이 우리를 도와주었으니 우크라이나가 6.25 때 우리의 처지와 매우 흡사하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현재 젤렌스키와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침략을 당한 약소국끼리 도와야 한다. 이런 논리가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말 국제 정세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입에서 정말 젖비린내가 술술 나는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하고 젤렌스키를 동일하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구국의 영웅이고 역사에 걸출한 매우 뛰어나신 분이었지만 젤렌스키는요, 이게 무슨 연예인 출신 대통령인데다가 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는 자예요. 그러면 젤렌스키 이전의 대통령들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죠.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죠. 자, 그런데 이런 논리를 만약에 우리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실에서 차용해서 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여론을 만들었다면 이거는요, 정말로 지나가는 소도 안 웃을 이야기죠. 정말 이와 같은 저열한 수준의 국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외교부나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혹은 국가안보실이나 국방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좀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만약에 이런 것을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를 한다 그러면요, 이런 자들은 밥을 먹어서는 안 돼요. 굶겨 죽이든지 그 자리에서 쫓아내든지 해야 됩니다. 자, 만일에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밀고 올라갈 때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도 생각하십니까? 바로 북이 갖고 있는 무슨 방사포니 미사일이 있는 것보다도요, AN2라고 하는 그 나무로 된 비행기가 있는데 그런 비행기를 타고
후방으로 침투하는 북의 경보병 여단의 병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은 후방에 들어와서 충분히 일당백하면서, 즉 혼자서 100명의 사람을 상대를 하면서 후방을 교란시키고 우리 일반 시민과 국민들을 살해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경보병 여단이 러시아에 가서 전투하기 위해서 빠져나간다.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북한 지역을 점령을 해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남아있게 되는 경보병 여단 병력들은 실상 살인 병기들이기 때문에, 자, 북한 내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치안 유지에는 크나큰 방해 요인이 됩니다. 자, 경보병 여단 출신들이 강력 범죄자 혹은 범죄 조직으로 전락하고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저런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이 북의 경보병 여단 출신들은 해외 파견 근로자로 만들어서 해외로 내보내야만 수복된 북한 지역 내부에서의 치안을 최단기간 내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특전사, 대한민국의 해군 특수전 여단, 대한민국의 해병대, 이와 같이 특수부대원들이 할 일이 없고 먹고 살 일 없을 때는 얼마든지 태도가 돌변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똑같이 북쪽에 대입해보면 북의 경보병 여단이 그와 같은 군 병력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